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강이고요. 네, 피노누아 2024 11강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자기 마동석 닮았다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매니저님이 카카오톡에 라이온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근데 제가 그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 다 맞아 닮았어 이래요. 네. 마동석과 라이언의 그 중간 어딘가에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을 길을 가시다가 보게 되신다면 저희 매니저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11강이고요. 이게 지금 6월 평가원 21번 함축의미 추론 문제고 정답률이 58%인데, 자, 이 문제는 정답률은 좀 높은데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6월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요거를 이제 하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자,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함축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요. 자, 계속 얘기했죠. 빈칸 문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지 무관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정말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for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for. 이 for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뭐뭐를 위해 너의 꿈을 포기하더라고 해석이 돼서 빈칸은 분명히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은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방향성의 답이 들어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당신에게 행하는 압박과 같은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셨잖아. 문제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이 2번에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가 답이었는데, 제가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즉, 빈칸을 위한 너의 꿈에서 얘가 너의 꿈을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문법상. 그러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 for 명사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을 위해 이것을 뭐뭐 하다라고도 해석이 되나 이걸 위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왜 답이 이거죠? 라고 하신다면 저는 항상 논리적으로 독해를 하길래 얘가 답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답은 2번이고요.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1번하고 4번 있죠. 행동의 혁신적인 코र्스를 따르는 것과 4번.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유대감을 끊어내는 건 1번하고 4번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방향성이 두 개가 같은데 어떻게 얘네 둘이 동시에 답이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빈칸은 네가 해석한 이거를 위한 너의 꿈에 해당하는 그 얘를 이거를 해석하는 이거를 수식하는 구로 보기에 안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 위한 너의 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빈칸 답은 1번이나 4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방향성이 똑같은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 같이 문제를 보면서 왜 그런가를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26쪽 가시면 돼요. 자, 26쪽 가시면 1번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잘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선생님은 독해할 때 유기적인 독해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순접, 역접 이런 거에 디테일해야 내가 글을 읽을 때 얘가 왜 답이고 아닌가를 나는 잘 체크해서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독해 자체가 잘못된 게 분명히 되게 많았다고. 봐봐. 첫 문장 볼게요.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is to switch to creat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죠. 자, 첫 문장 글의 방향성 진짜 중요하다. 누누이 얘기했죠. 그럼 보세요. 너가 너의 일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야 될 하고 앞으로가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반응적인 일은
두 번째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넘어가기 전에 항상 방향성을 설정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창의적인 일과 그리고 반응적인 일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 쟤를 first, 쟤를 second니까 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럼 그 다음 되게 중요해지는 게 있어. this야, this. 제발 받아서 해석하자. 그럼 이때 this는 뭐야? 이거지. 이거잖아.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이것, 즉 창의적인 일이 반응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뭘 의미한다? 저 block off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block off가 말 그대로 무슨 뜻이야? 차단하는 거잖아. 그럼 봐라. 이걸 차단하다라고 해석을 해볼게.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선생님 얘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전치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럼 봐봐. 당신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한 창의적인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하고 앞으로 가는 거야. 창의적인 일을 위한 날마다의 많은 덩어리의 시간을 차단한다. 이렇게 돼버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 잘 봐.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이때 for 플러스 명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전치사구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 봐. 이때 this는 창의적인 일을 반응적인 일보다 더 중시 여기는 행위야.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한대? 창의적인 일을 위한 날마다의 커다란 덩어리의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날마다의 필요한 커다란 덩어리의 시간은 창의적인 일을 위한 시간이 돼. 근데 이 창의적인 일을 위한 시간을 막아버리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 순간 앞에 이 this와 이 문장의 동사관계가 반대가 되지. 논리적 비약이 생기잖아. 결론. 여기서 딱 깨달았을 때 이 문장은 뭘 깨달았어야 돼? 이 문장에서 for는 그냥 뭐뭐를 위해구나. 이걸 위해서 이걸 포기한다라고 해석이 되는구나를 딱 깨달았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다시 봐. 그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게 원인 결과가 딱 쓰러지고 동사관계가 똑같아져. 봐봐. 이것, 즉 창의적인 일을 반응적인 일보다 더 중시 여기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얘를 위해서 날마다의 많은 커다란 덩어리를 막아버린다는 걸 의미해. 딱 떨어지잖아. 얘 때문에 이걸 막는 게 창의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얘를 위해서 많은 덩어리의 날마다의 시간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 얘를 막는 게 아니라 얘를 막는 게 되려면 이거를 위해 얘를 막는 게 되니까 결론.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돼버려. 이해돼? 결론. 얘는 얘를 수식하는 전치사구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단독적으로 얘 때문에 이런 느낌이었던 거라고. 뭐뭐를 위해가 맞긴 한데 약간 원인의 느낌이 있는 뭐뭐를 위해였다고. 이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왜 얘를 먼저 해야 되잖아. 얘를 위해서 많은 큰 덩어리의 날마다의 시간을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어야 돼. 그럼 이 순간 for는 뭐뭐를 위해고 앞에 문장과의 유기적 구조로 인해서 이때 for는 그냥 뭐뭐를 위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때 2번에 나오는 for 그리고 10번에 나오는 밑줄 친 문장 앞에 나오는 for와 11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for가 다 같은 의미의 for라고.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이 문장은.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몰랐다 치더라도 선지를 보는 순간 선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빈칸은. 1번하고 4번이 같은 방향성이기에 절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았어야 됐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손이 가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아, 정말 문장 구조를 잘 보고 해석할 때 논리적 구조와 지시사와 연결사를 잘 보면 오역을 피할 수 있어. 뭔지 아시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해석해 볼게. 이것. 창의적인 일을 얘보다 더 중시 여긴다라는 것은 너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한, 너 자신의 priority, 너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한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전화기와 이메일을 꺼놓은 상태로
날마다의 시간에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막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그럼 이때 날마다의 라지 청크 오브 타임은 내가 막아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응적인 일을 위해서 들이는 많은 시간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뭐를 위해서 얘를 막는 것이니까 얘하고 얘는 별개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갑니다. I used to be a first writer. 나는 한때 좌절한 작가였어요. Making this switch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나를 생산적인 작가로 만들어주었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스위치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죠. 계속 이거 가리키는 거지. 그치? 뭐?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는. 그러한 변화가 나를 생산적인 작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죠. Yet, 하지만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wasn't도 부정인데 without도 뭐가 없이라는 부정어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면 돼? 하지만 단 하루도 이런 날이 없었어. 이런 게 없었던 단 하루의 날도 없었어지. 직역하면. 봐봐. 이런 거가 없었던 단 하루의 날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는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항상 생각돼.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기사 쓰거나 블로그 포스트 쓰거나 아니면 북 챕터를 쓰려고 앉아 있으면 항상 일련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는 일련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 To get back to them. 즉 그들,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야? 내가 유의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내가 창의적인 일만 하려고 하면 반응적인 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지. 그렇게 이렇게 써야지. 다음 6번 갑니다. 이거는 이지.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뭐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 And it still isn't.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은 쉽지도 않아요. 특히 내가 전화기, when I get phone message beginning, 내가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어떤 폰 메시지를 받게 될 때 특히 힘들어. 쉽지 않아. 어떻게 시작이 돼? 제가요, 2시간 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힘들긴 해. By definition. 이게 이제 원래 definition 정의란 뜻이 있는데 정의대로 하자면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명확히 하자면 당연히 보자면 뭐 이런 수거야. 명확하게도 당연히 this approach 이러한 approach 접근은 그럼 이러한 접근은 계속 뭐야? 이거지. 자, against죠. 명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반응적인 일을 나중에 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디에 빗나가고 어디에 거스르는 거야? 그렇지. The great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어떤 기대와 압박의 그레인, 압박의 알갱이에 거슬러서 가는 거야. 이랬으면 돼. 자,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수거래. goes against the grain of가 이 부분 있죠. 이게 수거적인 표현이래. 어떤 표현이냐면 어디에 맞지 않다. 어디에 맞지 않다. 어디에 거스르다. 이런 수거래. 지금 알면 돼. 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 against가 중요한 거야.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전치사의 방향성. 그냥 어떻게 해석이 되면 돼? 명확하게도 이러한 접근,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는 얘가 더 중요한 접근 방식은 다른 이의 기대와 압박인데 그 다른 이들이 너에게 가하는 기대와 압박의 알갱이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 이랬으면 끝나. 이해되지? 다른 이들이 너한테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간다라고 이해했으면 그냥 콜이야. 그리고 지금 알면 돼. 맞지? 그러면 나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자꾸 하라고 먼저 하라고 막 나한테 막 거스르게 하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읽겠으면 된다고. 그럼 8번 갑니다.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even for an hour. 그래서 1시간, 심지어 1시간 동안만이라도 switch of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스위치를 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지를 취하고 의지를 요하는 행위야. It feels uncomfortable and sometimes people get upset.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야, 참 기분도 되게 불편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해.
근데 but이야. but. 하지만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f small things than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box. 자, 중요한 거. 이거 뭐라고? 그렇지, 뭐뭐를 위해. 이렇게 된다고, 깔끔하게. 맞아요? 그럼 봐봐. 하지만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훨씬 더 나아. 작은 일에 대해서. 뭐보다는? 자, 이걸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이 다시 이 문장으로 가볼게요.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얘들아 잘 봐라. 제가 아까 이 for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 이걸 위해서 이거를 차단한다고 하는 순간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볼게. 이때 for가 나왔고 이걸 위해서 얘를 차단한다고 하는 순간 맞아요? 자, 이 구조를 잘 봐요. 그래서 잘 봐. 정말 잘 봐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위해 많은 시간을 차단한다고 하는 순간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얘를 차단해야 되지. 다시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얘를 차단해야지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를 하려면 얘를 차단해야 되는 것이니까 방향성상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되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창의적인 일이라면 얘는 반응적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이었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자,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봤던 이 문장을 다시 가볼게. 밑줄 친 부분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럼 그 순간 이때 for가 그런 의미인 걸 알았다면 나는 당연히 이때 밑줄 친 your dreams, 너의 꿈과 빈칸은 서로 무슨 개념이야? 반대 개념이라고 딱 설정하고 해석을 했어야 된다고. 그럼 빈칸은 너의 꿈이 아닌 거야. 끝. 이걸 왜 못하냐고. 그러면 너의 꿈이 아닌 것이니까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반응적인 일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선 반응적인 일을 뭐라고 표현했었지?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맞아?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당신에게 맞아? 당신에게 행하는 압박이었지. 이게 이 사람에게 따르면 반응적인 일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밑줄 친 얘를 빈칸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텅빈 수신함이 뭐지? 이게 아니야. 그냥 빈칸이라고. 그렇다면 제 빈칸 답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당신에게 행하는 압박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 끝났어. 왜? 반응적인 일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 들어가면 되니까. 너의 꿈의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니까. 좋았어. 해석해볼게. 하지만 빈칸을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작은 일에 대하여 몇몇 사람을 실망시킨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사람들 신경 쓰지 마야. 사람들 신경 쓰지 마야.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라야. 그러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시 여기지 말라.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라는 방향성으로 갔던 선지가 답이 되겠지. 맞아? 그렇잖아. 아니, 다시. 너의 꿈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시 여기지 않는 게 너의 꿈인 것이고 이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당신에게 행하는 압박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시 여기니까 생기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은 말이야?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시 여긴다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어야 된다. 이 얘기야. 정리하자면. 이해돼? 그렇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볼게. 그렇지 않으면 즉 다른 사람들은 실망시키는 편이 더 난데 이 더 나은 배러를 선택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의 잠재성을 희생하는 게 돼. 왜? 그렇지. 전문성이라는 환상과 착각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2번의 for와 10번의 for와 11번의 for가 다 뭐뭐를 위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선지로 갑니다. 자, 1번 가볼게요. Following an innovative course of action. 자, 잘 보세요. 혁신적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것이 아닌 내가 세운 새로운 행동 방식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행동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존과 다른 새로운 코스를 따라가는 거. 그럼 이 글에서는 내가 세운 새로운 행동 코스가 뭐였어?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반응적인 일이었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당신에게 행하는 압박대로 따라가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얘는 반응적인 일을 하는 거였고 얘는 이미 새로운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내가 세운 혁신적인 창의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새로운 기준이 바로 innovative course잖아.
걔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얘와 방향성이 반대니까 1번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2번.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이게 딱 답이죠. 다른 사람들의 수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그렇지. 얘가 답이지.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따라가는 것이 빈칸의 답이었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 3번 갑니다. Completing challenging work without mistake. 실수 없이 힘든 일을 완료하는 것. 아니죠. 4번 이 부분도 봐봐. 정신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유대 관계를 제거하는 것은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였지. 정신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셜 타이드, 사회적 유대라는 건 뭐야? 사람들 중시 여기는 거잖아. 사람들 중시 여기는 걸 제거한다는 얘기는 반응적인 일을 먼저 버리고 창의적인 일을 따라간다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근데 빈칸 답은 뭐라고? 압박에 따라가는 거니까 반응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 방향성 반대라고. 결론. 1번하고 4번이 같은 말인데 1번, 4번 둘 다 답이 될 수 없으니까 고르면 안 됐었다고. 1번이 답이 되면 4번도 답이 돼야지. 그러니까 답이 아니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5번. Securing enough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ing. 사회적 네트워킹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는 거. 이미 이 사람은 사회적 네트워킹, 워낙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미 힘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해야 되겠니? 이미 논지상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에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즉,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그대로 답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지문이 해석상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을 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침을 튀겨가면서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열심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또 12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